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운동이랑 독서랑 칭찬 많이 하고 계시겠죠? 네, 제가 한번 뼈를 때려가지고요. 아마 조금 정신이 번쩍 드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또 그만큼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도 있고요. 네, 아이만 키우다가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도 있습니다. 네,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나도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을요, 보시면요, 지금, 아이의 지금 모습으로, 지금 레벨로 아이를 성급하게 자꾸 판단을 하시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궁금하고, 궁금한 이유는요,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아이가 올라갔는가, 올라오고 있는가, 올라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너무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학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친구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또 지난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뭔가 계속 비교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비교로 끝나지 않고 경쟁을 하죠. 그래서요, 정말,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지금 한글로 된 거 어떤 책을 읽는지, 영어 어떤 책을 읽고, 그리고 학원은 뭐 어딜 다니고, 학원에서 레벨이 어떻게 되고, 이번에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제자리, 혹은 누구는 레벨 두 개가 올라가고 하면서 참 우리는 서로 상대적으로 어땠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를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근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콩나물처럼 자라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의 특징 아시죠? 안 보여요. 그런데 물을 계속 주죠. 얘가 물을 먹는지 어떤지 보이지 않고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얘가 자라고 있는 모습은 눈에 띄지 않고 색깔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콩나물이 자라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콩나물처럼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콩나물을 잘 키우는 방법 뭘까요? 네, 빠짐없이 물을 주는 거죠. 주고 싶을 때만 주고, 네, 주기 싫을 땐 좀 쉬었다 주고, 그럴 수 없어요. 꾸준히 매일매일 일정 양의 물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콩나물을 바라볼 때요. 아, 얘 왜 이렇게 안 커? 하면서 짜증을 내고 그냥 확 얘는 물을 줘봤자 소용이 없어. 어차피 제대로 크지 않으니까 라고 네, 섣불리 판단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포기해버리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우리 콩나물이 얼마나 컸나 막 한 시간에 한 번씩 열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물을 지나치게 많이 줘서 썩어버리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적게 줘서 콩나물이 더 클 수 있는 콩나물이 네, 충분히 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항상 생각을 하실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얘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힘으로 성장을 할 건데 딱 하나 필요한 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준다. 그럼 그 물은 뭘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콩나물에게 물과 같은 존재는 우리 엄마, 부모, 가정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당연히 칭찬입니다. 네, 칭찬을 또 이렇게 물 한 바가지를 붓듯이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요. 또 하나, 습관. 네, 부모님이 만들어줘야 하고 부모님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유산. 부모님만 할 수 있는 예쁜 말이 칭찬이고요. 부모님만 해줄 수 있는 게 습관 만들기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머릿속이 어떤 상태냐면요. 다양한 정보와 경험들,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고 있어요. 머릿속에. 머리가요, 마치 수족관 같은 곳이에요. 수족관 안에서 지금 아이들이 순서 없이 그리고 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리고 내가 똑같은 책을 읽어도 거기서 내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정보도 있고 그냥 흘러나가 버린 정보도 있을 거예요. 많은 정보들과 경험들이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수족관에서 놀듯이 막 즐겁게 노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질지는 그 아이만이 가진 힘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요. 그 힘을 위해서 칭찬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고기가 들어 있어도요, 그것과 그것을 연결하고 안에 있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연결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물로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집어넣었는데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 아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재료에 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연결하고 창의적으로도 다른 어떤 무언가로 만드는 능력까지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넣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넣은 것들이 이 공간 안에서, 머리라는 공간 안에서 좀 여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작용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의 틈, 생각의 틈, 네, 그리고 뭔가 멍을 때리고 딴짓을 하는 그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일정량 이상의 정보는 들어가는 게 좋고, 그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네, 그리고 집에서 책을 보고, 또 텔레비전이나 영상물,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만나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넣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요, 넣는 재료가 부족해서 그걸 못 맞추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똑똑합니다.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들은 게 많고요.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우리 어릴 때에 비하면요. 어른들의 문화를 빠르게 접하고 지적 수준이나 정서적인 면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을 어떻게 맞추느냐. 네. 그런데 이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맞추어지려고 연결되려고 했던 그 아이들을요, 그걸 못 기다리고 억지로 그거를 막 끼워 맞추고 내 점수를 향해서 가는 그런 것으로 바꾸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생각 근육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아이를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제 결국 손을 끌고 내 문제풀이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업, 계속 인풋만 들어가는 입력만 해야 되는 그런 학원 시스템 안으로 아이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지금 안 들어가도 스스로 하려고 했었던 아이를, 네, 할 수 있었던 아이를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를 이제 겨우 문제풀이 할 수 있는 아이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집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됐을 일인데 말이에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큰아이가 7살이에요. 우리 7살을 지나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지만 7살 부모가 가장 불안해하는 학습적으로 불안감과 조급함 그리고 비교 그리고 뭔가 갈팡질팡하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푸시하거나 아니면 네 그냥 불안해만 하다가 1년을 보내곤 하는 아주 가장 힘든 한 해가 7살일 거예요. 주변에서 시작한 아이들은 초등과정을 시작했다고 하죠. 네, 팩토 문제집 풀리기 시작하죠. 한글 뗀 애 있고 줄줄 쓰는 아이 있고요. 아직 한글을 한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산 이제 시작하죠.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시작해서 거기에서 네 막 두 자리 한 자리 가고요. 구구단 외우고요. 연산 레벨이 벌써 2학년, 3학년 레벨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가 풀고 있다고 하는 문제집을 풀어야 될 것 같고, 누가 하고 있다는 학습지, 우리도 그 선생님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안 하고 있으면 얘가 조금만 시키면 더 잘할 수 있을 애를 내가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7살이 참 어렵습니다. 막상 8살, 9살이 되면요, 조금 더 편안해지고, 고학년 어머님들일수록 오히려 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아, 그게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구나, 혹은, 아, 그때는 그 정도로 했어도 괜찮았어, 라고 하는 안도감이 드는데요. 우리 저학년 때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수학 문제집 뭐 풀려야 돼?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영어 문제집 풀어야 돼? 영어 책 뭐 읽어줘야 돼? 영어 단어 모를 때 외우라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요. 이제 공부에 막 시작을 하는 그 조카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내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저는 백문일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집 풀려야 돼? 뭐 시작해야 돼? 라고 막 열정 가득한 동생이 물어볼 때마다 저는 항상 책이나 더 읽혀 라고 말을 하고 말을 아낍니다. 그만하고 책이나 더 읽혀. 더구나 아들이에요. 네.
똘똘한 딸내미들, 여자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 다 흉내 내다가는요, 얘는 이제 공부랑 담을 쌓게 될 건데, 그 애를 붙들고 그 복잡하게 베베 꼬여있는 창의사고력 수학 문제를 풀리고, 친구들이 연산을 두 자릿수 시작을 했다는 이유로 얘가 지금 한 자릿수밖에 못하는 애를 붙들고 막 혼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대화, 그리고 독서. 이걸 붙들어라. 지금 문제 더 빨리 푼다고 해서, 레벨 더 높다고 해서 얘가, 그 아이가 훨씬 먼저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목이 터져라 말하지만 지금 7살 큰아이를 키우는 동생 귀에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보고, 저는 뭐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지나보고 생각하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 지금 레벨 조금 더 빨리 가는 거, 네, 구구단 한 살 먼저 외우는 거. 우리 어른들 중에 구구단 모르는 어른들 있나요? 네. 구구단 늦게 외워서 혹시 지금 사는데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 1, 2년의 차이가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아이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주변 친구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부모님들 굉장히 불안한 마음 드실 거예요. 학년 상관없이. 네. 그런데 지금의 속도가 네, 평생의 속도가 아니고요. 지금의 성적이 고등학교 때 성적,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닌 때인데 조급함, 부모의 기대와 욕심, 오직 그거에 근거해서 아이를 뭐라도 하나 더 시키고 더 높은 레벨의 문제집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네, 더 이제 복잡한 문제를 풀리면서 아이를 공부와 점점 담을 쌓게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엄마표요, 힘만 빼면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아이가 안 하면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한 건지, 엄마가 불안해서 시작한 과목인지. 이 문제집, 네,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풀고 싶다고 자기가 막 이걸 붙잡고 울고 불고 해서 사준 건지, 엄마가 요것도 시켜야만 될 것 같아서 또 덜컥 주문해 놓고 들이민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집은 최소로 하고 읽기, 쓰기, 그리고 연산, 기본에 충실하되 공부 습관, 그리고 공부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엉덩이 힘을 키워놓고 네, 해야 되는 과목들을 정직하게 답안지 보고 베끼거나 하기로 했던 시간을 어기는 거, 그런 거는 용서하지 않고요. 시간을 점점 더 늘리면서 엉덩이 힘을 키우고 기본적인 읽기, 쓰기를 완전히 숙련시키고 네, 그렇게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갔을 때 아이한테 주도권이 넘어가고 읽기 쓰기의 기본, 연산의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중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아무리 더 어려운 과목 그리고 더 높은 강도 높은 학습량을 만나게 됐을 때도요,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기초 체력을 키우는 시기인 거죠. 지금 아이를 판단하고 지금 조급해하고 지금 자꾸 뭐 들이밀지 마세요. 제발. 네, 제발. 아, 제 여동생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늦거나 어리거나 주변에서 자꾸 빨리 간다는 이유로 아이 지금 들들 볶지 마세요. 네. 그러다가 결국 다시 와야 돼요. 원점으로.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요. 콩나물에 물을 한번 더 주세요. 칭찬과 습관으로. 네. 그거면 됩니다. 우리 잘 하고 계시지만요. 혹시나 또 그새 또 깜빡하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